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지킴이, 관점이 분명한 뉴스 정사열전을 시작합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 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권덕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4시간 29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현재 조국 전 장관은 동부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 늦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전 장관의 범죄 혐의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제목 아닙니까? 영장을 신청한 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조사를 했습니다.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청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참모들입니다. 조 전 장관은 실질심사에 앞서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리에 기초한 판사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로에 선 조 장관, 구속이 될까요? 아니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까요? 지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릴 키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청탁 여부이고 둘째는 4차 감찰 보고서의 성격입니다. 청탁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은 상의는 있었지만 청탁은 없었고 뚜렷한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서 마무리한 것이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다릅니다. 백원우를 통해 친문 측근들의 청탁이 이어졌다는 진술과 계좌 추적 등이 필요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갑자기 중단 지시가 내려졌다는 취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과 감찰 반원들의 진술을 근간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영장 청구서에 기술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조 전 장관은 4차 감찰 보고서를 최종 보고서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수사권이 없다는 등을 이유로 더 이상 감찰을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강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해야 정무적 판단이라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박형철과 당시 특감반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해 이를 반박했을 것입니다. 또한 특감반 일지에 유재수 감찰 관련 기록이 누락됐다는 점도 밝혔을 것입니다. 정무적 판단이었다면 이를 은폐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전 정권의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 또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비위행위를 발견하거나 그런 비위행위가 의심되는 명백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감찰에 착수하여 그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 그 후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그전에는 애매했던 민정수석의 감찰 직무 범위와 처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를 신속하게 한 배경에는 이런 판례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강제수사 후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은 없고 법을 집행하는 검찰 탓만 늘어놓은 지난 122일 조 전 장관에게는 국민들의 분노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어질지 아니면 깨어질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칼럼니스트 김영입니다. 감사합니다.